무를 먹고 고지혈증과 폐암이 싹 나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는 산삼과 견줄 정도로 몸에 이로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 먹는 무는 보약과도 같아서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중국 속담도 있지요. 그만큼 겨울철 약해진 기관지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겨울 무에는 사과의 10배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 질환과 고혈압,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무의 효능과 섭취 방법, 그리고 무를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무수확 시기인 김장철인데요.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하셔서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생활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신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무의 효능 첫 번째,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좋습니다. 망가진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오는 고지혈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지방이 혈액 속에 과다하게 쌓이는 증상으로 악화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신장기능 저하 등의 위험까지 가져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혈액 속에 과도한 지방은 혈전을 만들고 또 혈관에 쌓인 혈전은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등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생무의 알싸한 매운맛은 바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생리활성 물질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해독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는 탄수화물과 지방 분해 효과가 뛰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지혈증과 뇌졸중에도 효과적인데요. 실제로 생무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감소했다는 대한가정의학회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무를 4주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중성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혈중 지방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이처럼 나쁜 지방이 쌓인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는 고지혈증 완화와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를 잘게 썰면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무 섭취법은 생으로 먹는 것인데요. 무를 익히게 되면 매운맛이 사라지는데 바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 역시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혈증 완화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꼭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를 푹 익혀 매운맛이 사라졌다면 혈액 속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 역시 잃게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기관지 건강과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에는 폐암과 유방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무는 폐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A와 C, 칼륨과 엽산,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은 기관지는 물론 해독작용이 탁월해 만성염증과 골다공증, 특히 폐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무에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최근 이 식이섬유가 폐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서도 폐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나와 있을 만큼 폐 건강에 좋습니다. 게다가 무에는 안토크산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폐의 호흡 기능을 향상시키고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생굴을 씻을 때 무즙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굴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중금속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무의 풍부한 안토크산틴 성분은 폐암 환자가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에 좋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식물성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죠. 특히 고혈당이 지속되면 심내 혈관 사망 위험도 높아지고 뇌경색에 걸릴 확률도 정상인의 약 6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고혈당 상태는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합병증이 무서운 이유는 신장과 눈질환, 말초신경 등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가장 손상이 심해지는 부위는 바로 혈관, 특히 말초혈관입니다. 무는 이러한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여러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무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연구는 무의 디아스타제 성분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무는 혈당과 당뇨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재료인 거죠. 네 번째, 위장 등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무를 먹으라는 말이 있는 만큼 무가 위장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무에는 소화효소가 풍부해 오래전부터 천연소화제로 불릴 만큼 강력한 소화 능력을 지닌 식품입니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가 많아서 탄수화물을 잘 소화해주죠. 또 단순한 소화제일 뿐만 아니라 풍부하게 함유된 리그닌과 식물성 섬유소는 장 운동을 도와주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장 속의 노폐물을 청소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무 효능 다섯 번째, 골다공증 등 뼈 건강에 좋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D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 흡수율을 높여주는 필수적인 성분인데요. 음식을 먹거나 햇볕을 쬐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물질로 부족했을 때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골다공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구멍난 뼈를 채우고 골다공증에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을 말려서 차로 마시면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의 하루 권장량은 1000mg으로 무에는 100g당 2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물을 건조하면 마르는 과정에 영양소가 응축되어 칼슘과 식이섬유량이 무려 15배 이상 높아지고 철분 함량도 48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물을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 비타민 D의 함량이 크게 증가되어 뼈 건강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무말랭이차로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무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데요. 무와 함께 먹으면 몸이 상하는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무에 가득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크고 쌀쌀한 환절기에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또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데도 효과적이죠. 그러나 당근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되어 이러한 좋은 효능을 모두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근을 잘게 썰면 절단면에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 효소가 무에 가득한 비타민C를 파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근을 무와 섞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와 당근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식초 한 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아스코르비나제 요소는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식초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식초를 함께 드시면 무의 독소 배출 효능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당근에는 껍질에 이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무와 당근을 요리할 때 당근 껍질을 벗겨내면 식초를 넣지 않아도 무의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무의 이로운 성분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한 경우입니다.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보상작용으로 갑상선이 부풀어 오르는 갑상선 비대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생물을 드시기보다 익혀서 섭취하면 좋은데요. 물을 익혀주면 고이 트로겐의 활성도가 감소하므로 나쁘게 작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을 익히면 셀룰로오스 같은 식물세포벽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쉬워지고 이로 인해 칼슘을 포함한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생으로 먹을 때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옥살산 같은 유해 성분이 조리 과정에서 감소하거나 파괴되므로 익힌 무는 더 많은 칼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생무는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 번째,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무가 위에 좋다고 들었는데 반대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의아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의 차가운 성질 때문입니다. 생무는 위장과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무의 매운맛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위장이 좋지 않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평소에도 몸이 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무를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풍부한 양의 섬유소로 인해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약해진 위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증상이 자주 생기면 결국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 복부 팽만감과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따라서 위가 약하다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을 익히면 성질이 따뜻해지고 소화 흡수를 막는 성분들의 기능을 약하게 해 소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평소 몸이 냉하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물을 보관하다 보면 바람이 들어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무는 생장점을 잘라내고 보관해야 영양분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장시간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바람이 들어 퍼석해진 무를 먹고 싶지 않다면 무청을 꼭 잘라주셔야 해요. 그 다음 랩이나 신문지로 감싸 수분을 차단하고 냉장 보관하면 영양도 보존하면서 싱싱한 무를 드실 수 있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대추입니다. 말린 대추에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사과보다 무려 80배 이상 풍부합니다. 사포닌은 자율신경과 중추신경을 안정시켜 신경 완화에 효능이 있지요.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 소화기능과 면역력을 높여주고 수족냉증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추는 위장을 강화하고 피로회복에 효과적인데요. 무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잘 되게 하고 폐 건강은 물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의 맵고 톡 쏘는 맛은 유황 성분인 시니그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해열 착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목이 쉽게 건조해지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물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미 무즙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때 생수 대신 대추물을 무즙에 넣어 활용하면 좋습니다. 대추물은 물 1리터에 대추 한 줌 정도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추에 칼집을 내거나 쪼개주면 더욱 좋은데요. 유효 성분이 물에 빨리 용출되어 맛과 영양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물을 손질해서 믹서에 잘 갈리는 크기로 잘라주고 대추물을 기호에 맞게 넣어 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무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장점도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생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이라서 열성인 대추와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무즙 한 잔을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잘 되고 식후에도 속이 편합니다. 또 무의 유효 성분들은 채를 썰고 갈고 으깨면서 세포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잘게 썰어 생으로 먹으면 이 좋은 성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겠지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면역력 강화와 더불어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 하루 섭취량은 4분의 1개가 적당한 양이라고 합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위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돼지고기는 비타민 B군과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와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요. 무 속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디아스타제 요소가 지방과 탄수화물의 소화를 촉진하여 음식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줄여주고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무의 영양소와 잘 어우러져 더욱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꿀입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에 기력을 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기관지와 폐 건강에 도움을 주고 진정작용을 합니다. 무는 94%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조하기 쉬운 환절기나 겨울철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채소인데요. 꿀과 함께 섭취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조합은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한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지요. 이때 무를 작게 잘라 꿀과 함께 재워서 생기는 즙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유자청입니다. 유자에는 레몬보다 비타민C 함량이 3배가량 더 많습니다. 또 리모넨 성분은 목의 염증을 완화하고 기침과 목감기에 효과가 좋지요. 유자에 함유된 헤스페리딘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항암과 항균, 특히 간 해독에 효과적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주로 유자 껍질의 70%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과피를 활용한 유자청을 사용한다면 고지혈증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무생채에 유자청을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영양적으로도 뛰어난 요리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고지혈증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생무를 갈아서 간장 소스를 만들어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구이를 찍어 먹으면 무의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하여 혈액 속 지방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무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해독작용을 도와주므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생선조림에 무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과 뼈 건강에 좋은 무말랭이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상처가 난 부분은 다듬어 줍니다. 무의 두께는 1cm가 적당하고 길이는 5cm 이하로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거나 얇으면 마르는 과정에 곰팡이가 피거나 바스러질 수 있습니다. 채반에 하나씩 펼쳐서 햇볕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5일 정도 말리면 영양가 높은 무말랭이가 완성됩니다. 건조된 무말랭이는 밀봉해서 실온에 보관하거나 냉동실에 두면 1년 이상 오래 두고 즐길 수 있습니다. 무말랭이를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덮어줍니다. 갈색으로 될 때까지 타지 않도록 계속 뒤집어주고 완성되면 탄 부스러기는 정리해주세요. 좀 더 간편한 방법은 뻥튀기 기계로 가압 볶음해도 좋습니다. 차로 우릴 때는 물 1컵 기준 무말랭이 2~3개 정도면 적당하고 충분히 우려낸 후 마시면 되는데요. 볶은 무말랭이 차는 영양뿐 아니라 맛도 구수하고 깔끔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물을 덮어줄 때 무가 갈색으로 변하는 과정에 항산화 성분인 마이야르 생성물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갈변 현상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을 생성하므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와 여러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마이야르 반응은 음식을 더욱 맛있고 풍미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덮은 무는 맛과 영양 모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볶은 무말랭이와 볶지 않은 무말랭이를 각각 뜨거운 물에 우려낸 후 활성산소 제거율을 비교했는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 효과가 볶은 무말랭이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루 한두 잔 구수한 무말랭이차 따끈하게 우려서 드시고 뼈 건강 챙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